이번 시간에는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장 주식 평가는 자본시장법의 평가 방법이 있고, 그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는 몇 개 그 부분에서 좀 신경 써야 할 부분, 특히 이제 이제 실수할 부분, 그 중에서도 이제 치명적인 실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비상장 주식의 전체에 대해서는 강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부분, 이 제목에서도 이제 치명적인 실수라 그러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주식평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식평가가 이해되지 않고 합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물 출자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식평가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법인세법에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것만 이해돼 갖고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제대로 되려면은 법인세법에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인세법에 이해가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회계 지식이 있어야 돼요. 회계 지식. 회계 지식. 그러면은 우리가 그 비상장 주식 평가했을 때는 순자산 가액이 있고 이제 순손익액이 있는데, 이제 순자산 가액은 이제 상증령 55조에 나와 있고 순손익액은 상증령 56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이 규정을 보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이제 순손익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손익계산서, 다시 말하면 이제 회계죠. 회계하고 이제 법인세법하고 이제 상증법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순손익액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순자산가액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벌금, 과료, 과태료 같은 거, 그리고 뭐 송금 용인되지 않은 뭐 공과금 이런 거, 이것은 회사로 봐서는, 기업으로 봐서는 당연히 비용이죠. 그렇죠? 당연히. 벌과금 낸 게 이거 비용이 아닙니까? 회사에 자금이 유출됐는데 이거 당연히 비용이죠. 그런데 법인세법에는 조세정책 등으로 인해서 이 벌금이나 과료 이런 걸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증세법에서는 평가를 할 때는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상증세법에서 주식을 평가할 때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주식을 평가할 때는 비용이 아니었던 것을 비용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비용이 아니었던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업회계하고 손익계산서하고 법인세법하고 상증세법과의 그 관계를 쭉 나열해 놓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손익계산서에는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이제 법인세 등이 있고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법은 각사업년도 소득이 나옵니다. 그렇죠. 입금 송금하게 되면은 각사업년도 소득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증세법에서는 각사업년도 소득에서 가산할 금액, 또 차감할 금액을 계산하면은 여기에 이제 순손익, 상증령 56조에 따른 이제 순손익액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기업회계에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손익계산서는 뭐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하지 않은 걸로 끝나고, 여기에서도 그다음 법인세법에서도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비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상증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은 그것을 계산을 해서 상증법에서는 그것을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사업년도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구조가 손익계산서하고 법인세법하고 상증법에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이 입금 송금 해서 각사업년도 소득이 발생이 되고, 회계에서는 매출에서 관련 비용, 매출 원가, 기타 관련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상증세법의 순손익액이란 것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발생됩니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에서 상증법상의 가산할 금액이 있고 또 차감할 금액이 있고, 이것은 이제 56조에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뭐는 가산하고 뭐는 차감하라 등등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순손익액의 계산 구조입니다. 순손익액의 계산 구조. 그러면은 순손익액의 계산 구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순자산가액에 대한 그 상증령의 조항은 상증령 55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순손익액은 상증령 56조에 있고, 그러면 상증령 55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 서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평가 도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자산가액, 여기서 순자산가액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상증세법상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겁니다. BS상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아니고, 순자산가액이란 뭐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잖아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 자산 마이너스 부채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소식은 상증법상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겁니다. 상증법상의 순자산가액. 다시 말하면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그런 그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간략히 살펴보게 되면은 자산 총액이 있고 부채 총액이 있는데, 자산 부채에서 빼게 되면은 순자산이 나오죠. 근데 요때의 순자산은 영업권을 포함하기 전의 순자산이죠. 영업권이 있을 때는 영업권을 플러스해서 순자산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나온 순자산은 상증법상의 자산을 평가하고 부채를 평가하고 해서 나온 금액이 이제 순자산, 영업권이 있을 때는 영업권을 이제 플러스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자산 총액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BS상의 자산가액. 그러니까 BS상의 자산가액을 그냥 여기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 총액, 여기에서는 재무상태표상의 부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총계, 재무상태표상의 부채 총계. 이거는 기업에서 제공한 자료죠. 여러분들이 혹시 의뢰를 받았을 때 기업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업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평가가 문제됐을 때는 책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평가를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이 자료를 제공한 기업의 책임이 있지, 기업의 책임이 있지, 평가한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평가한 사람은 이것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의 평가가 잘못됐다면은 평가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되겠죠. 자산을 한번 볼까요? 자산 총액 계산은 어떻게 하냐? BS상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다가 여기 보면 이제 평가 차액,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식들은 이 소식도 그렇고 이 소식도 그렇고 일부만 제공한 겁니다. 일부만. 모든 것을 다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요 평가 차액은 이게 여기 뭐냐? 자산 총액 중에서 평가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장부가액하고 상증법상의 평가액, 요 차액을 여기다 적습니다. 여기다 적는데, 요것은 평가 차액을 계산하는 명세서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요 설명이 끝나면은 이제 뒤쪽에 가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평가 차액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부채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평가 기준일 현재 이제 법인세나 이제 농특세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때 발생이 되죠. 자, 9월 30일 날 12월 결산, 12월 말, 사업연도가 12월 말 결산 법인인데, 예를 들면 이제 9월 달에 뭐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뭐 현물 출자하거나 뭐 주식을 양도 양수하거나 했을 때 평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9월 달까지의 순손익액, 다시 말하면 추정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해 갖고 추정 법인세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농특세도 나올 수도 있고,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에 이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요거는 이제 사업연도 중에, 평가 기준일이 사업연도 중에 있을 때 이렇게 법인세,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상에 계산되지 아니한 법인세를 이제 미지급 추정 요거는 법인세가 돼요. 이것은 부채입니다. 부채. 이것이 규모가 좀 있는 법인에는, 또 예를 들어 말하면 소득이 많이 발생되는 법인은 이런 것도 금액이 꽤 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부채에다가
포함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세요? 순자산가액이 높게 나오죠. 그러면 평가액이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빠뜨리지 않아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다 넣습니다. 추계액입니다. 추계액. 결산일 현재 12월 31일 현재 모든 직원들이 퇴직했을 때에 지급해야 할 추계, 그것을 이제 여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재충당금, 대선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등 이런 부채, 이런 것을 이제 차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 가액이 나오고, 그리고 영업권은 영업권 평가에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순자산 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무제표 상에 다시 말하면 이제 순자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뒤쪽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그런 그 강의나 이런 데서 참고를 하시고, 이 채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손익액을 볼까요? 순손익액은 자, 여기에서의 순자산 평가액은 총자산입니다. 총자산. 총순자산 가액이 되고, 여기에서의 순손익액은 일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해요. 일주당 순손익액. 그것이 다릅니다. 일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는 게 다르고, 자, 그러면 순손익액을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래요? 자, 평가 기준일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자, 평가 기준일 1년, 바로 1년 전이 되겠죠? 자, 요거는 2년 전, 이제 3년 전. 뭐 이런 식이 이제 이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법인세법에 이해가 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뭐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이거는 사상 누각입니다. 사상 누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이렇게 적고, 그리고 이제 소득에 가산할 금액이 있고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이 있어요. 주당 순손익 계산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소득에서 가산할 금액이 있고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이 있는데, 자, 소득에서 가산할 금액, 다시 말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할 금액 중에서 기부금, 송금, 한도액 초과의 2월 송금 산입액, 이것은 소득에 가산하게 됐습니다. 자, 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 초과. 기부금 한도 초과를 해갖고 송금 산입한 금액.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걸 또 법인세법상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법인세법에서. 이게 뭔 내용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쭉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할 것은 이제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이에요. 소득에서. 각 사업연 소득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소득에 가산할 금액이고, 근데 요 아래부터는 이제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인데, 감가상각비를 공제해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감가상각비란 것은 뭐냐? 바로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사항 라목을 말하는데, 이 감가상각비가 뭔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감가상각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돼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나왔잖아요. 각 사업연도 소득 구조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설명할 것은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 중에서 이제 여기 농특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 등 총결정세. 법인세 결정세액이란 건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인세 결정세액이 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농특세가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여기서는 농특세가 이거는 잘못된 서식 같은데요. 이게 잘못된 숫자 같은데요. 여기 지방소득세가 이게 지방소득세가 아니고, 지방소득세가 이게 농특세가 돼야 됩니다. 이 회사는 법인세가 감면세액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가 안 나오고, 농특세도 지방소득세도 법인세가 총결정세액이 안 나오니까 지방소득세도 없죠. 근데 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농특세.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숫자는 이게 농특세입니다. 농특세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이 부분에 가서는 이제 뒤에 가서 따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가감 계획가 나오고, 그리고 혹시 이제 유상증자하고 감자가 있다면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 이것도 상징령 56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다음에 이제 볼 것은 바로 이 부분, 순자산 가액 평가했을 때 이 평가 차액.
이 평가 차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어떻게 계상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순손익에 대해서는 이 부분, 기부금 한도 초과액하고 감가상각비 차감하는 부분하고 법인세 등 결정세액과 관련된 그 부분을 추가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번에 봤던 그 평가 차액, 이 평가 차액이라는 것은 자산 부채의 평가 차익이죠. 즉 다시 말하면 자산 부채 장부 가액하고 자산 부채의 상증법의 평가 차액을 말합니다. 상증법의 평가 차액. 왼쪽에 있는 것이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이고, 여기에 있는 금액이 이제 재무제표상의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재무제표상의 금액이 이제 80억인데 상증법에도 80억 쭉 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 매도 가능 증권 1, 2가 있는데 1은 재무상태표상에 1억 7천인데, 그리고 여기서는 7억 1,600으로 평가됐죠. 매도 가능 증권 2는 재무상태표상은 제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증법에 따른 평가를 하니까 26억. 예를 들면은 이런 평가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난감하죠. 그죠? 재무상태표상에 있는 이 금액 그대로 했을 때, 이것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은 해외 주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외 주식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하면 장부가액하고 상증법상의 평가의 그 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의 평가의 차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이제 별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이제 43억인데 이제 117억이 평가됐고요. 그래서 상증법하고 재무상태표상의 금액 차이가 이제 114억이 나왔죠. 그러니까 114억을 대차대조표상의 앞에 봤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액에다가 이것은 플러스할 항목이죠. 그죠? 플러스할 항목. 자, 그럼 자산 부채의 평가 차액의 계산 구조를 이렇게 보시고, 부채는 뭐 특별히 그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다음은 순손익액을 보겠는데, 이제 순손익액 중에서도 기부금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 그랬습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된 부분. 자, 순손익액의 앞부분만 보게 되면은 이런 구조였었죠. 평가 기준일 전 1년, 2년, 3년 전. 1년, 2년, 3년 전이고, 그리고 여기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여기에 기재한다는 것.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기재한다는 것. 자,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기재하는데 이것 먼저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 각 사업년도 소득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결산서상 당기 순손익, 그죠? 당기 순손익. 자, 당기 이익에다가 법인세법상의 입금 산입하고 법인세법상의 송금 산입하고, 그리고 차가감 소득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여기서 나와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 산입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것이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각 사업년도 소득이 되죠. 그러니까 한도 초과액 해서 여기서 입금 송금해서 차가감 소득 나오고, 한도 초과액 해서 요거는 플러스죠. 여기는 송금 산입이 마이너스죠. 해서 계산된 금액이 이제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입니다.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계산 구조가 이렇게 됐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사업년도 소득 계산 구조가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결산서상 당기 순손익, 요까지는 어디입니까?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다시 말하면 회계죠. 회계. 기업 회계. 기업 회계에 따라서 계산된 순손익에다가 법인세법상의 입금 송금. 그럼 요까지는 법인세법이죠. 법인세법.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업 회계에 대한 지식, 여기까지는 법인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법인세법의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나와 있는 앞에서 보셨지만은 그런 것은 또 상증법에 또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평가가 물론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게 이제 그 간단하고 단순한 것은 아니죠.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의뢰를 받는 것 중에서 그 평가가 잘못돼 갖고 아니면은 어떤 승계와 관련돼 갖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내한테 오는 것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로 이 뭡니까? 법인 영업하는 사람, 그 보험에서 보험을 하는 사람 중에서 보험업, 그러니까 보험사 직원 중에서 법인 영업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갖고 한 것들이 그것이 잘못돼 갖고 오는 것들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 평가 부분이 꽤 나와요. 상당한 부분이 이제 덜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평가에 대한 각삼년도 소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회계라든가 또 한 가지는 상정법상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또 뭔가 하면은 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 초과액 2월 송금액을 소득에서 가산한다 그랬어요. 소득에서 가산한다. 자, 여기서는 기부금 한도 초과액 송금 산입액을 각삼년도 소득에서 차감을 했던 것을 여기서는 소득에다가 플러스하는 거예요. 소득에다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죠. 순손익액 계산할 때는 법인세법에서는 2월 송금 산입액을 차감했던 것을 여기에서는 각삼년도 소득, 다시 말하면 이거는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는 이것을 도로 플러스를 해줘요. 플러스. 소득에 가산할 금액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부금 송금 산입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액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볼까요? 법인세법 24조에 따라서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하고 법정기부금만을 말합니다. 비지정기부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지정기부금하고 법정기부금의 송금 산입 한도액 초과액. 그러니까 송금 산입 한도 초과라 했으니까 이것은 각삼년도 소득에서 이것은 송금 부인되어 있는 거죠. 송금 부인된 거예요. 근데 이런 초과액 금액을 법인세법에서는 이것을 5년 또는 3년 내에 이것을 송금 산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금 추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이 송금 산입 한도를 초과됐어요. 초과했는데 그 초과액은 이제 법정기부금은 3년 내고 이제 비지정기부금은 5년 내인데 5년 내에 그 송금 한도 초과액을 다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이런 그 법인세법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송금 산입하는 그 초과 금액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별지 3호 서식이라고 그랬어요. 별지 3호. 별지 3호 서식이 바로 이 서식입니다. 지금 이 서식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송금 산입액란의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이 별지 3호 서식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은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별지 3호 서식에 나와 있는 바로 이 금액을 여기에다가 기재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음 볼까요?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 그랬죠. 각삼년도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에 감가상각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16조 사항 라목을 말하는데, 자, 이때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 를 송금으로 다시 말하면 각삼년도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이 꽤 되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감가상각비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2조 1항에 따른 시인 부족액에서 상각 부인액을 송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을 여기다가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좀 복잡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시인 부족액에서 상각 부인액을 송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시인 부족액에서 상각 부인액 송금 추인액, 상각 부인액, 상각을 부인한 금액 중에서 송금으로 추인한 금액, 바로 이 금액을 뺀 금액을 시인 부족액에서 뺀 금액을 여기다가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인 부족액이 있고 상각 부인 송금 추인이 없다면은 이 시인 부족액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인 부족액은 또 뭐지?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영상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있어서 회계에 대한 그 지식과 법인세법에 대한 지식과 그다음 상증법에 대한 지식이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것도 법인세법에 대한 지식이죠. 법인세법에 대한 지식. 자, 그러면은 이 시인 부족액은 뭐고 상각 부인액 송금 추이는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감가상각비 그 조정명시에서가 됩니다. 종률법, 정액법인데 여기서 이제 종률법을 갖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단기 상각 시인 범위액, 시인 범위액은 법인세법상의 시인 범위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상의 시인 범위액, 법인세법상의 시인 범위액. 요거는 회사에서 계상한 상각비,
회사 계상 상각비, 회사 계상 상각비. 회사에서 계산한 거하고 법인세법에서 계산해 보니까 이 유형자산은 상각 범위액이 얼마만큼 상각해야 된다는 그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인 부족액이 나오게 되려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상각 범위액이 예를 들어 말하면 1억이에요. 그리고 회사는 그 상각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8천만 원만 했어. 그럼 1억에서 8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요것이 바로 시인 부족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시인 부족이에요.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은 부인액이 되고, 자, 이렇게 시인 부족액이 나왔어요. 이 부족액은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법인세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부인액 중에서 송금 추인액. 자, 여기서 시인 부족액이, 여기서 시인 부족액, 그죠? 시인 부족액이 아까 2천만 원이 있었죠? 여기가 1억이고, 여기가 8천에서 여기가 이제 2천이 나왔습니다. 그럼 2천이 나왔어요. 2천이 나왔으면은, 여기서는 부인액 중에서 당기 송금 추인액. 자, 그러면 2천이 되는데, 여기서 2천이 되는데, 상각 부인액이 얼마가 있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말하면, 1,000만 원이 있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있으면은, 여기서 기왕 부인액 중, 기왕 부인액을 이걸 말합니다. 부인액 중 당기 송금 추인액. 부인액을 한도로, 부인액이 1,000만 원이에요. 여기서는 2천만 원이 시인 부족액이 되지만은, 여기서는 이 상각 부인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이것을 한도로 해서 송금 추인을 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금 추인.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송금 추인하는 거죠. 1,000만 원을. 시인 부족액이 2천이지만은 2천을 다 송금 추인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인액 중에서 송금 추인해야 되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상각 부인액을 송금으로 추인한 금액. 이겁니다. 바로 상각 부인액을 송금으로 추인한 금액.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 그러니까 시인 부족액이 2천이 있고 상각 부인액에서 송금으로 추인한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럼 2천에서 1,000을 차감한 금액 1,000만 원이죠. 그 1,000을 여기에다가 기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 부족액 상각 부인액을 보려면은 이거를 보아야 돼. 이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서식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또 설명했던 것 중에서 법인세 결정세, 법인세 아니면 농특세, 지방소득세에서 말하는 이 법인세 결정세액은 각 3년도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3년도 소득에서 소득에 가산할 금액이 있고 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이에요. 차감할 금액. 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이란 것은 그 해 연도에 난 법인세, 그 해 연도에 낸 법인세는 이것은 순손익 계산할 때는 이것은 상증법상에 이것은 비용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순손익에게 비용으로 본다. 법인세법에서는 이걸 송금불산입 했지만은 상증법에서는 이걸 비용으로 봐갖고 그리고 순손익액을 계산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앞번에 본 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농특세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랬어요. 앞번 표에서는 이제 지방소득세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아니고 이제 농특세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을 때의 법인세 총결정세액 등 여기에 이런 법인세 결정세액이란 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2월 결성금과 순손익액의 의미 잘 보십시오. 상증법상의 순손익액은 평가 기준을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월 결성금이 있는 경우, 자, 2월 결성금입니다. 2월 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순손익가치 각 3년도별 손익 추세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더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당해 사업연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당해라는 것은 다른 사업연도의 간섭을 배제한 잘 기억하고 있십시오. 다른 사업연도의 간섭을 배제한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순손익액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순손익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앞에서 봤던 법인세 총결정세액 등 그런 걸 말합니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2월 결손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법인세, 2월 결손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법인세를 해석해야 된다 등등을 설명하면서 상증법상에 나와 있는 그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이라는 것은 2월 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로 해석해야 된다. 2월 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세.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해는 가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2월 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에 소득세. 우리가 법인세를 계산할 때 2월 결손금 공제를 하고 법인세가 나왔잖아요. 그 법인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월 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에 법인세가 그것이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라는 얘기입니다.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발생한 법인세. 그것을 법인세 총결정세액에서 공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2월 결손금이 이제 있는 경우, 이제 없는 경우는 이제 문제될 게 없습니다.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법인세와 2월 결손금을 공제하고 계산한 법인세가 차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좀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들이 법인세만이 문제가 아니고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그런 법인들, 공제감면세액도 변동이 돼요. 근데 공제감면세액이 변동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것도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 법인세를 전부 다 재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재계산해야 되는가 하면은 법인세 과세 표준, 앞에 봤던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이것을 다시 계산해야 되고, 농특세를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이것도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부분은 공제감면세액도 다시 계산해야 돼요. 이것을 계산을 다 해야지만이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결정세액, 주민세 결정세액, 농특세 결정세액 등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서식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월 결손금과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 이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서식입니다. 법정 서식이에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보게 되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하는 날이 있고, 과세 표준 계산하는 날이 있고, 산출세액 계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설명을 했죠. 당기 순손익에서 법인세법상 입금송금 산입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를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을 송금 산입해서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오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월 결손금이 있으면 2월 결손금을 차감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7억 8천이 나왔고 2월 결손금이 6억 3천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것을 차감하게 되면은 다른 소득이 없다고, 차감할 게 없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은 이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 그런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2월 결손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이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는 이것을 공제하기 전의 세액으로 법인세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세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차감할 법인세액 또는 주민세액. 그러니까 1,400을 차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례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7억 8천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 7억 8천이죠. 7억 8천. 7억 8천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 이것을 차감해야 돼요. 굉장히 큰 금액 차이가 되죠. 만약에 각 사업연도 소득이 이거보다 더 많고 2월 결손금이 더 많았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2월 결손금이 있어갖고 법인세가 전혀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보통 법인세가 안 나오니까 법인세, 주민세 다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아까 순손익 계산서 볼 때 법인세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전부 다 제로예요. 왜? 법인세 산출세액이 안 나왔으니까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했다가는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월 결손금이 있을 때는 2월 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농특세가 있다면 농특세도 다시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세도 다시 계산해야 돼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 부분은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